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교무실이긴 한데 그래도 쓸쓸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다. 자, 교과서 172페이지입니다. 자, 1917년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자, 러시아는 20세기 초까지 전제군주의 지배를 받았으며, 전제군주 너무 옛날 얘기인데 20세기 초까지랍니다. 아, 러시아가 되게 눕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은 농노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농노와 서양 중세죠. 그게 20세기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낙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혁명 밑줄 칠게요. 자,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낙후된 정치와 사회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05년에. 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밑에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일요일 사건을 계기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황제는 언론과 집회 자유, 의회 설립을 약속했지만 황제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중요한 거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러시아는 삼국협상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당연하겠죠.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에 러시아의 노동자와 병사가 중심이 되어 소비에트를 세우고, 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에트가 어떤 건지. 혁명을 일으켰다. 이걸 1917년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혁명은 이거가 아니고 그 다음 겁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국민의 뜻과 달리 전쟁을 계속하자 레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별표. 네, 볼셰비키. 자, 우리가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을 이끌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10월 혁명.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러시아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는 무너지고 소비에트 혁명 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결국 이로부터 이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세계 최초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다. 권력을 장악한 레닌은 자, 러시아 공산당을 만들고, 자, 그 유명한 공산당이죠.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자, 첫 번째 레닌의 정책, 수도를 자, 모스크바로 옮기고, 그는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 반혁명파 내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독일과 강화 조약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 자, 죄송합니다. 자, 코민테른을 조직하고 약소민족의 독립운동과 혁명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니까 코민테른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퍼뜨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산업과 기업의 국유화 등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급격한 공산화 정책으로 경제가 악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 NEP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주변에 소비에트 정부를 흡수해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게 3번인데 이게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되는 거죠. 1922년에.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러시아라고 안 부르고 소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여러 개 합쳐진 걸 말하겠죠.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 별표입니다. 자, 스탈린은 일당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집단 농장을 조직하고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겁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으로 중공업과 군수 산업이 집중 육성되면서 소련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굉장히 연관성 있고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맞죠? 러시아 혁명으로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의 우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승국, 자, 전쟁에서 이긴 나라, 우리 삼국 협상팀이 되겠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 전쟁 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보던 회의인데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죠. 그때 봤겠지. 우리 3.1 운동 배울 때. 이 회의에서 열강은 전쟁 뒤 유럽의 영토 문제, 패전국과 그 식민지에 대한 처리 등을 논의하였다. 파리 강화 회의는 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제안한 14개 조의 평화 원칙. 자, 이 원칙 안에 민족 자결주의가 있겠지? 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왜 베르사유 조약이냐? 자, 1919년 1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겠죠. 이 조약에서 전승국은 이 전쟁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부 다 바가지 씌워버릴까요? 그렇죠. 독일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 다 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군비를 감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 그 뒤 승전국은 다른 패전국과 개별적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자,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와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전승국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를 우린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식민지 때문에 싸운 건데, 그런데 그러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제창했으면서 이제 각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됐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패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했을까? 독립이 잘 됐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는 승전국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여러 가지로 해버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은 물론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도 전쟁에 피해를 입었고, 반면 왜냐면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맞죠? 근데 미국은 전쟁을 치르고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세계 질서를 이끌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제국주의 시대는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부터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이끌게 되는구나, 바톤 터치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이 너무 잘 나가게 되는 거죠. 일본이 승전국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승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175쪽. 자, 한편 전쟁이 끝난 뒤 유럽 각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대국은 국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협력을 꾀하기 위해 국제연맹, 자, 국제연합의 전신입니다. 별표 1000개. 자, 그리고 강대국의 군사 비용을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회의를 잇따라 열었고, 그러나 이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일단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두 번째 뭡니까? 전쟁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다. 뭐야 그러면? 전쟁 났을 때 힘으로 누르지도 못한다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하였고,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비를 받고 있었던, 자,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비를 받고 있었던 민족과 국가에게 민족운동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게 우리나라 3.1 운동이 되겠죠. 그 결과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럽의 여러 민족이 독립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자,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에서 전쟁 뒤에 전대정치, 황대정치가 이제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렇게.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새롭게 독립한 나라에서도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공화정이 수립됐다면 민주주의가 커질 가능성이 꽤 있겠죠.
또한 별표 하나 칠게요. 전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시민의 지위가 높아져 여러 나라에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보통선거 안에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민주주의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